버닝썬 수사 속보부터 살펴봅니다. 100일이 넘게 이어진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버닝썬의 중심, 승리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막바지에 다다르는 듯 했지만 결국 승리는 구속을 피해갔습니다. 승리는 마음의 짐을 좀 덜었겠지만 반대로 경찰의 어깨는 좀 더 무거워졌는데요. 먼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승리의 모습 보고 불구속의 후폭풍을 짚어보죠. 버닝썬 자기가 항명문 인정하십니까? 모든 혐의 아직까지 부인하십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아직도?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그럼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떳떳하십니까? 기자들이 참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결과는 어젯밤 늦게 나왔죠? 네, 밤 10시 가까이 돼서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같은 날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유인석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관련해서 승리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승리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요. 승리는 어젯밤 한 10시 50분쯤에 경찰서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귀가했는데요.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영장이 기각돼서 집으로 귀가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치고 피곤한 하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가님, 구속의 기로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불구속 결정이 나고 나서는 후련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표정만 보면은 어떤 생각인지 잘 읽히지가 않아요. 읽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도 세 군데가 보였는데 들어갈 때는 일단은 최대한 언론의 질문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법원으로 들어갔고요. 나올 때는 이렇게 손을 가리고 있죠. 유치장으로 옮겨지는 상황인데 이송되는 상황인데 저 때는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 좀 가장 담담한 표정입니다. 어찌 보면 다 내려놓은 표정, 이제 법원의 결정에 모든 걸 맡기고 난 기다리겠다, 소명할 거 다 했다, 이런 표정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설마 내가 구속까지 될까 하는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고요. 오히려 이 기각이 확정된 후 귀가할 때는요, 눈빛이 좀 살아났어요. 예, 그때는 기자와 눈도 마주치고 카메라를 살짝 응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 네. 이거 제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미묘한 표정 변환이 있었고 다만 기자의 어떤 질문에도 도발적인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니까요. 네. 변호사님, 네. 구속을 바라는 시민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구속은 되지 않았고요. 이유가 뭔가요? 가장 주요한 혐의였던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성매매나 성접대만으로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고 결국 구속 여부를 가장 가르는 기준은 횡령 혐의였는데 횡령이 왜 그렇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네, 횡령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법인의 성격, 그리고 주주의 구성, 그리고 그 인출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그것이 정말 횡령 자금이었다라는 점이 소명이 돼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혐의 유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쩌면은 단톡방 멤버 중에서 구속되는 3번째 멤버가 될 뻔했는데 결국 승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구속된 최종훈 씨 그리고 정준영 씨에 비해서는 좀 어떤 면이 다른 건가요? 같은 단체 대화방 멤버긴 하지만 정준영 씨라든지 아니면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성범죄 피의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불법 촬영물을 올리기도 하고 단체 성폭행에도 지금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승리 같은 경우는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횡령이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의 성매매 같은 경우는 그간 구속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네. 성매매 알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횡령이 관심사였는데 승리의 변호사의 어떤 불구속 필요성에 대한 전략이 일부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가 버닝썬의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가
자기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일부 뽑아갔는데 네. 이걸 어떻게 뽑아갔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안 소송에서 다퉈도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이나 이제 출석을 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이제 경찰과 동행하면서 이제 범죄 의심을 받는 장소들을 동행하면서 이제 수사에 협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는 증거인멸 관련 의혹도 좀 낮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고요. 여전히 구속영장을 네. 기각한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네네네. 검색어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은 좀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보지만 우리 대중들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동안 승리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속 사유는 2개였어요. 성매매 알선하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횡령. 네. 횡령은 뭔가 이제 입증이 명확하게 된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버닝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승리 씨가 한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는 5만 가지 일이 벌어진 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근데 구속이 안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대중은 좀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가 3월에 승리 씨가 자신은 국민들에게 이제 질타받고 미움받고 국민 역적이 돼 있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태도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을 가지고 노는구나.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글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큰 이 SNS에서 헤드라인을 뽑는다면 승리가 승리했다. 이거였습니다. 아, 승리가 승리했다. 승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이 버닝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왜 버닝썬 사태의 최초의 시발점이었던 김상규 씨 폭행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김상규 씨 때문에 사실은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버닝썬 사태가 터졌는데 김상규 씨 8명을 고소를 했어요. 영업이사 2명은 그 폭력행위든 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에 공동상의를 해가지고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다뤘고 예. 클럽 앞에서 때렸던 사람들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6명 가드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해보니까 혐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최초 폭행한 그 최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그러니까 지금 3명은 기소 의견이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네. 실제 검찰에서 제지에 나올 수도 있고 검찰에서 추가로 또 입건할 수도 있어요. 최 씨 같은 경우는 김상규 씨가 최초에 성추행을 했다고 했던 그 여성의 일행이었는데 이 여성이 때린 부분은 사실 고소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일단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요. 단체 폭행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별건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요. 김상규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추행 관련해 갖고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폭행과 이 버닝썬 클럽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유인석 전 이제 유리홀딩스 대표인데 아내 박한별 씨, 배우 박한별 씨가 또 탄원서를 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 박한별 씨는 그 유모 씨의 탄원을 했는데요. 총 A4 용지로 3장짜리 분량이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녀가 지난달에 첫 돌을 지났는데 어린 그 자녀의 아버지인 점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절대 이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 뭐 증거를 인멸할 그럴 마음이 없다. 저희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내로서도 끝까지 지켜가겠다. 이런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탄원서 자체라기보다는 그 탄원서에 기재된 네.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예. 지금까지 10번 이상 경찰 조사에 협조를 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이런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경찰 입장에서는 승리와 유인석 모두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앞으로도 해나간다는 방침인데 팀장님 혹시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승리를 18번이나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는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범죄, 추가 범죄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증거가 나오면 가능은 한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영장 청구는 힘들 것 같고 네. 나머지 이제 보강수사 한 다음에 검찰 왜냐하면은 군입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빨리 성취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경찰의 수사 브리핑 첫 마디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재신청을 사실 안 하는 게 관례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체면을 아주 상당히 구겼습니다. 특히 경찰 유착 관련한 부분도 뭐 나온 게 없는 거죠, 지금. 네, 뭐 경찰이 지금 뭐 대통령의 지시까지 받아서 150명 넘는 수사관을 투입해서 100일 넘게 조사를 한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이제 여론의 역풍을 사실 경찰관들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비록 승리나 유인석 씨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유죄인 것도 아니고 기각된다고 뭐 무죄인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보강 수사를 해서 다음 달까지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 이게 경찰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윤총경 네네. 있잖아요. 이제 승리하고 유인석 대표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청탁금지법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윤총경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기 전에 예. 보시면 이제 최종훈 씨 FT 아일랜드 멤버였죠. 지금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처음에 나 음주운전 했는데 1,000만 원 주려고 했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언론에 유포되는 건 무마가 됐는데 우리 유 회장이 경찰 총경하고 막역한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세간이 들끓었던 거 아닙니까? 경찰총장이 누구냐? 그런데 이제 결국 윤총경으로 밝혀져서 경무관급 이상 고위급인 줄 알았는데 고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 간부예요. 중견 간부. 그래서 윤총경과 골프 친 얘기도 나왔고요. 예. 밥 먹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인데 또 이 무슨 라운지 바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찰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 시기가 문제다. 시기가? 골프 치고 접대한 시점과 이 라운지 바에서 뭔가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한 시기, 이걸 덮어줬을 법한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다. 대가성이 없다. 그 대가성이 얘기는 없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뇌물죄를 얘기잖아요.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골프 친 것도 사실이고 밥도 먹었지만 일부 비용은 윤총경이 냈다. 네. 뭐 이런 대목들 때문에 뇌물죄 적용은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시기가 중요한 건가 보죠, 변호사님? 시기 문제도 있지만 예. 여기서는 총 지금까지 윤 총경이 이제 유모 씨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이 2년에 걸쳐서 268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네. 1회 100만 원 그리고 매 회계년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에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 청탁금지법상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청탁금지법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입니다. 뭐 혐의는 없지만 내부 이제 청문 감사 이게 부적절한 어쨌든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어질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직 버닝썬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유착 부분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혐의 입증에도 경찰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할 텐데 변호사님, 네. 승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군을 한 차례 미뤘었잖아요. 예, 군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 3월에 입영 연기서를 신청을 했고 이를 이제 병무청에서 받아들여서 3개월 연기가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음 달 24일까지는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다시 한번 재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재연기를 신청할지 또 그것을 또 받아들여 줄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6월 24일에 입대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민간이기 때문에 검찰이 송치를 하지만 6월 24일 이내에 경찰이 송치 못할 경우에는 모든 서류, 관련 서류를 군 헌병대에 이첩을 합니다. 네. 군 헌병대에서 사건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손대기가 힘들죠. 그래서 6월 24일 이전에 검찰이 송치할 확률이 큰 거죠. 경찰이 뭐 어쨌든 보강 수사를 해서 다음 달까지 검찰에 넘기겠다고 하는 이유도 승리의 군입대 전에 이 사건을 어쨌든 검찰에 넘겨야 되겠다라는 시간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버닝썬 수사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의 보강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